자료에 대한 고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 조개의 세포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전적인 오타,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걸 축적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가 쥐처럼 수명이 짧은 동물부터 기린이나 인간처럼 아주 오래 사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총 16종의 포유류를 대상으로 이 돌연변이가 쌓이는 과정을 추적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한 종의 수명이 길수록 매년 쌓이는 돌연변이의 속도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느려지는 아주 강력한 역상관계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놀라운 패턴이 과연 체세포 돌연변이가 노화 그 자체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 일종의 생체 시계라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저 수명과 관련된 다른 근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이 남기는 부산물이나 그림자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이 연구 결과가 체세포 돌연변이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속도가 진화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된다는 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그 상관관계 자체는 정말 뚜렷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곧바로 인과관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설득력 있는 가설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상관관계가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고 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림은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제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돌연변이율과 수명 사이의 역상관관계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한 종의 수명만 알면 그 종의 돌연변이 속도를 거의 82%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수명을 조절하는 보편적인 돌연변이 시계가 내장된 것과 같죠.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생물학적 법칙인 겁니다. 아, 그 82%라는 수치요. 그건 정말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수명이 다했을 때 세포에 쌓인 돌연변이의 총량입니다. 연구에서는 이걸 ELB, 즉 수명 종료 시점의 부담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종이 평생 동안 축적하는 돌연변이의 총합인 거죠. 연구 대상인 종들은 수명이 30배, 몸무게는 무려 4만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죽을 때가 되면 세포 하나에 쌓인 돌연변이 총량이 평균 3,200개 정도로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종들 간의 차이가 고작 3배 정도밖에 안 났어요. 이건 마치 모든 종이 견딜 수 있는 어떤 돌연변이 한계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패턴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원인과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화학적 붕괴로 인한 돌연변이나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나 모두 수명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특정 원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돌연변이 축적 속도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자체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멋진 연구죠? 하지만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이 연구는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보여줬지만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못합니다. 수백, 수천 개의 돌연변이가 쌓이는 것이 어떻게 주름이나 장기 기능 저하 같은 우리가 아는 노화 현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유전적 오류가 기능 저하가 일으킬 거라고 추론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가설 중 하나일 순 있지만 유일한 설명은 아닙니다. 저는 공통 원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오래 사는 종에게 진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긴 생식기간 동안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담은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고 효율적인 DNA 복구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만약 진화가 생식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최상급의 DNA 복구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그 시스템은 당연히 몸 전체에 다른 체세포들에도 똑같이 작동할 겁니다. 그렇다면 체세포의 돌연변이율이 낮은 것은 노화를 늦추기 위한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생식세포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일종의 부수적인 혜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수명과 낮은 돌연변이율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연구진도 세포 분열 속도 같은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시도는 했지만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상비 세포의 분열 속도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연구 대상인 16종 중에 고작 몇몇 종에 대해서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완벽하게 기각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수적 혜택이라는 가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돌연변이 한계치의 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쥐와 인간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살아가지만 삶의 마지막에는 비슷한 수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죽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돌연변이가 그냥 부산물이라면 왜 모든 종들이 약 3,200개라는 비슷한 숫자에서 멈춰서는 걸까요? 이건 마치 모든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 손상의 보편적인 문턱이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세포의 게임 오버 화면 같은 거죠. 저는 그 문턱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직접 관찰한 사실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추론한 개념이니까요. 저는 그 숫자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가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서 폐차된다고 합시다. 그때쯤이면 주행 기록기에 30만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엔진은 낡았고 차체는 녹슬었고 좌석은 해졌을 겁니다. 여기서 30만 킬로미터라는 숫자가 차를 망가뜨린 원인인가요? 아니죠. 그 숫자는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인 노후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이 돌연변이 총량이 바로 그 주행 기록계와 같다고 봅니다. 텔로미어 단축, 후성 유전학적 변화, 단백질 손상, 이런 수많은 노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점에 돌연변이 총량도 우연히 그 정도 숫자에 도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논문 자체에서도 다른 분자 손상 형태 역시 수명과 비슷한 역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 비유는 흥미롭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 기록계는 차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지만 돌연변이는 다르거든요. 그것들은 세포의 설계도인 DNA에 직접 가해지는 손상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할지 몰라도 수천 개가 쌓이면 세포의 기능 자체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계가 아니라 뭐랄까 죽음의 1000번의 자상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물론 개별 돌연변이가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세포 돌연변이는 기능에 영향이 없는 중립적인 돌연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천 개의 무작위한 오타가 정말로 조직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페토의 역설과 관련된 데이터가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에서 제가 가장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기린과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비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린은 거대하고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감자만 합니다. 몸무게가 2만 배 넘게 차이 나죠? 그런데 두 동물의 수명은 약 24년에서 25년으로 거의 같습니다. 놀랍게도 연간 돌연변이 축적 속도도 연간 99개 대 93개로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진화가 거대한 몸집 때문에 생기는 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주된 전략이 돌연변이율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연변이율은 몸집 크기가 아니라 오직 수명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돌연변이 문제는 암보다는 노화라는 현상 자체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데이터에서 정확히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오히려 그 발견이 체세포 돌연변이가 노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해요. 만약 기린이나 고래처럼 거대한 동물이 돌연변이율을 낮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암을 막는다면 그건 그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암 억제 메커니즘, 예를 들어 초고효율 종양 억제 유전자나 훨씬 민감한 면역 감시 체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만약 그런 시스템이 돌연변이로 인해 생겨난 위험한 세포들을 그렇게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기능적으로 별 영향도 없는 중립적인 돌연변이들이 서서히 쌓이는 것을 노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몸이 돌연변이의 결과를 통제하는 데 이미 매우 뛰어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노화는 암과 동의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화는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 현상이죠.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작은 유전적 오류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간세포가 해독작용을 예전처럼 못하게 되거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는 것처럼요. 암억제 메커니즘은 이런 기능이 떨어진 정상세포들을 철회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진화가 굳이 돌연변이율 자체를 직접 조절하는 복잡한 길을 택했을까 하는 점이죠. 저는 다시 부수적 효과 가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더 간결한 설명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직접 선택설이 더 간결하다고 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죠. 연구 데이터를 보면 쥐와 인간의 장상피세포 분열 속도는 종에 따라 2배에서 11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연간 돌연변이율은 무려 16.9배나 차이가 납니다. 세포 분열 속도만으로는 이 차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요인, 즉 돌연변이율 자체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가장 간결한 설명은 진화가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체세포 돌연변이율을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이 유일하게 간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식세포 보호 가설이 여전히 강력하고 어쩌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생식세포의 유전적 안정성을 지키는 건 종의 존속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진화의 가장 강력한 압력 중 하나죠. 만약 이 압력 때문에 고효율 DNA 복구 유전자 세트가 선택되었다면 그 효과는 온 몸으로 퍼져나가서 체세포의 돌연변이율도 함께 낮추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가 관찰하는 체세포 돌연변이율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더 근본적인 적응 과정이 남긴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노화를 늦추기 위한 별도의 선택 압력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연구는 이 두 가설, 즉 직접 선택이냐 부수적 효과냐를 구분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상관관계가 아무리 강해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생식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한 메커니즘이 나중에는 유기체의 수명 자체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도록 진화적으로 재활용되거나 미세조정되었을 가능성은요?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건 현재 데이터로는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추측일 뿐이죠. 현재로서는 두 가설 모두 동등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저는 이 연구가 체세포 돌연변이율은 수명에 반비례한다는 중요한 생물학적 법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유류종을 가로질러 수명이 다했을 때의 돌연변이 총량이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다는 사실은 이 돌연변이들이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진화적 압력에 의해 정밀하게 제약되는 노화 과정의 핵심 구동축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법칙의 발견이 놀랍고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이 강력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수명과 연관된 더 근본적인 특성, 예를 들어 전반적인 DNA 복구 시스템의 효율성 같은 것에 부산물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생물학의 아주 중요한 탐구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아직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논의는 자연에서 강력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과 그 패턴을 움직이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4만 배나 차이 많은 동물들이 단지 수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같은 속도로 유전적 오타를 쌓아간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생명이 얼마나 정교한 제약 아래 놓여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해졌죠. 그 마지막에 쌓인 약 3,200개의 돌연변이들이 실제로 세포의 기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기능적 영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 속도를 조절하는 유전적 다이얼이 무엇인지 찾아내야겠죠. 이 돌연변이가 정말로 노화의 시간을 재는 시계인지, 아니면 더 거대하고 복잡한 과정이 남기는 그림자인지, 그 답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료는 우리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제 진짜 연구가 시작될 차례인 거죠.